오늘은 한번 공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공장. 예. 공장 하면은 다들 좀 생소하시죠? 예. 인터넷에 그냥 공장이라고 치면요. 뭐 공장 경매 쳐볼까요? 그럼 이제 뭐 이미지만 보더라도 막 이런 공장들, 뭐 이런 공장들, 그리고 뭐 이런 공장, 뭐 이런 공장, 이런 공장. 그 고속도로 같은 거 타고 다니시다 보면 이런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공장 얘기를 하면은 공장이 도대체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장을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좋은지 그런 거를 굉장히 음,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공장을 좀 볼 수 있는 조건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를 들어가서요. 이제 그냥 수도권으로 볼게요. 경기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장 보면은 지금 한 58개 정도 있고요. 여기서 정말 경기도 뭐 포천, 평택, 안성, 뭐 포천, 양주, 가평, 남양주, 파주 정말 여기저기 공장이 엄청 많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이든 뭐든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조할 거 없이 입지입니다. 입지.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주택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아파트든 빌라든 예, 그런 거 얘기할 때 어떤 거 보죠? 예, 지하철 역세권. 예, 지하철 역세권을 보죠. 자, 그러면은 공장을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우리가 주택으로 대입을 할 때. 주택으로 대입할 때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 IC 인근을 봐야 됩니다. IC라고 하면은 이제 톨게이트죠, 톨게이트. 네. 그럼 이제 지하철로 치면 출구죠. 네. 지하철 기준으로 출구 근처에 있어야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버스 한두 번 타는 것보다 걸어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그래서 비싸죠. 사람들이 그리고 선호를 하고요. 자, 그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를 타고 계속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물차 아니면 직원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뭐 거래처 이런 분들이 인터체인지 인근에 있으면은 확실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인터체인지에서 빠져가지고 5분 10분 가는 것보다는 1분 2분 내에 있는 공장이 좋습니다. 주택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토지의 용도거든요. 토지의 용도. 이 토지의 용도인데 이제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의 용도는 그냥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 네. 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공장을 보시는 분들은 계획관리 지역을 좋아하죠. 왜냐면 계획관리 지역이 건폐율이 40%가 나옵니다. 40%라고 하는 거는 내가 땅이 100평이 있으면은 공장을 40평을 지을 수 있고요. 자연 녹지는 땅이 100평이 있으면은 공장을 20%,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장 밀집 지역에 있는 어떤 비도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계획 관리 지역을 좋아하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도 좀 도시 지역에 붙은 자연 녹지 있죠. 그런 데는 아무래도 좀 도시 지역이 확장이 되면은 자연 녹지 지역이 나중에 주거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를 선호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냐 자연 녹지냐 이거는 이 똑같은 공장의 입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지라고 하면은 그 도시 지역에서 뭐 서울의 접근성이라든가 대도시 접근성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로를 봐야 됩니다. 자, 도로라고 하면은 자, 이런 거 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지금 포천에 있는 공장인데 그냥 지도를 봐서요.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거 보실 때는 위성지도로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위성지도. 자, 위성지도 보면은 이 퍼런 게 뭐예요? 이게 다 공장입니다. 엄청 많죠? 자, 신기한 거는 제가 포천을 한 3년 전, 4년 전부터 갔는데 이 토지값, 그러니까 공장 가격이 두 배가 올랐어요, 거의. 네.
근데 포천에 갈 일이 일반적으로 다들 없으시죠. 자, 이 공장으로 봤을 때 지금 자, 지금 이 공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도로가 어때요? 차 한 대가 딱 지나갈 수 있는 도로죠. 자, 근데 여기는 살짝 넓어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런 도로 어때요? 차가 두 대 지나갈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디 선호할까요? 도로가 넓은 거 선호하겠죠. 도로가 넓으면은 여기서 곧바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도로 곁에 붙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 곧바로 이렇게 진입하면 되죠. 그리고 나갈 때도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고. 근데 아까 공장은 자,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건너편에 차 오면 어떻게 해요? 비켜줘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건너편에서 와요. 그럼 되게 난감하죠.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선호하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장은 그래서 도로가 중요하다. 이 정도 세 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공장은. 자, 그래서 공장은 일반적으로 월세로도 이제 많이들 놔서 가지고 있는데 이 월세가 지역에 따른 일반적인 평 단가가 있어요. 1층 면적으로. 그래서 뭐 평당 3만 원 이러면은 공장이 예를 들어 300평이다. 공장이에요, 공장. 그러면은 월세 900만 원. 뭐 이제 지역 따라 약간 시세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여기서도 신축은 살짝 더 받고 뭐 구축은 살짝 덜 받고 이런 건 있지만은 뭐 갑자기 3만 원인데 신축이라서 5만 원 받고 6만 원 받고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데 경매 낙찰을 한 8.5억에서 한 9억의 낙찰을 받아요. 그럼 이거를 보통 법인으로 이제 80% 대출을 받죠. 그러면은 내 실투자금 뭐 예를 들어 거의 한 2억 내외 이렇게 들면 이런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세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월세를 받는데 보증금이 뭐 2,500에 250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월세 한 10개월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다가 시세 차익이 나면은 뭐 매도를 하는 개념으로 네,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지금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입지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12월 30일 날 이제 개통식을 해요.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선이. 여기에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게 세종 포천 고속도로입니다. 1단계가 12월 30일 날 이제 개통식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1단계가 안성까지고요. 2단계가 안성부터 세종까지예요. 이게 26년 12월이라고 예상은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어딜 봐야 돼요? 미개통지를 봐야죠. 안성에서 세종, IC, 예정지. 네, 이쪽을 봐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 인터넷에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지금 여기 지도가 어때요? 찔끔찔끔 이어져 있죠. 양평 2026년 12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위에가 또 끊겨 있죠. 자,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가 이렇게 지금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포천에서 양주, 파주, 김포까지. 건너면 이게 김포거든요. 김포까지. 25년 12월. 그리고 파주, 양주, 포천까지 하면은 거의 26년, 27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김포, 파주, 양주,
미 개통 구간, 네, IC 인근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경매로 이미 네, 이런 쪽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로 물건이 의외로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공장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도를 보시고요. 이런 도로 IC 인근 예정지랑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직선거리로 3에서 4km 정도면 사람들은 괜찮다고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용도에 따른 시세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도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임차 수요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만 열심히 다니면은 확실히 시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공장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게, 월세가 맞춰지면은 내가 이제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부담되는 점 중에 하나가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버틸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공장이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도권 외곽지에 어, 수익률이라든가 그리고 큰 돈으로 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저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공장 얘기를 하면은 다들 되게 계속 물음표예요. 뭐를 봐야 되냐, 그리고 가도 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막 4만 킬로씩 막 다니는 거예요. 보고 뭐 지나가다가 궁금하면 그냥 공장 보러 가고, 그리고 경매 같은 거 보면은 또 보러 가고, 주위에 이제 가서 뭐 한밭집, 한식 뷔페도 가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도 현장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아파트나 빌라처럼 좀 주택으로 접근하기에는 공부도 공부인데요. 현장에서 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하면은, 저는 진입장벽이 남들이 못 따라가니까 내가 좀만 열심히 해서 이거에 대한 감각만 입히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일단은 저라면은 이런 인근 있죠.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예. 이런 인근에 부동산을 가서 사장님 얘기를 좀 들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도 맨 처음에 파주 갈 때 정말 멀었거든요. 제가 이쪽 지금 개통된 고모아이시 인근을 갔어요. 이게 한 4년 전쯤에. 근데 그때 갔는데 코로나 진짜 심할 때였거든요. 3, 4년 전이면은. 근데 위성지도로 보시면은 이렇게 수많은 공장들이 공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황당해서 왜 이렇게 공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그렇대요. 원래 임차인들이 잘 차고 공장주들도 장사가 잘 된대요. 근데 여기 이제 IC가 생겼잖아요. 고모 IC. 네. 이거 생기면서 거의 더블 됐어요. 땅값이. 근데 지역이 어디예요? 경기도 포천이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런 북부 쪽에 관심이 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좀 더 싸게 받아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화성도, 경기도 화성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자, 화성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송산, 마도, 남양, 뭐 팔탄, 우정, 장안, 향남, 양강, 정남. 그럼 이런 데 특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를 일일이 다 돌아다녀 봐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우정읍이랑 장안면 갔을 때도 너무 멀어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우정읍 장안면조차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려면은 결론적으로는 현장을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공장 임장을 모집을 해서 이제 가서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봐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을 해요.
그래야 내 실력이 늘고 내가 막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제 말 듣고 뭐 경험자 얘기만 듣는다고 이 특히나 이런 토지 공장 쪽은 실력이 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은 운전을 하고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조금 허탕치고 올 때도 저도 있죠. 네, 정보가 별로인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 또한 다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면은 맛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외곽지에. 그래서 맛집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저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뭐 신문도 좀 보시고 기사들도 이런 기사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저도 이제 수도권이랑 이런 남부까지는 다 보거든요. 전 수도권 북부랑 남부 다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북부랑 남부 쪽에 토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눈여겨 보시면서 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 네, 이런 거를 좀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한번 좀 공장 같은 거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예, 그런 거를 사례로 들어서 제가 또 방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연말이라서 너무 약속을 잡기보다는 저라면은 바람 쐴 겸 겸사해서 남들 좀 마음 싱숭생숭할 때 저라면 임장 한번 더 가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현장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예,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